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독서 융합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매번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는 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표시하기, 빗금치기, 그 다음에 개념 어휘로 바꾸기, 싸잡기요, 그 다음에 연결짓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글을 쭉 읽어가면서 최대한 단기 기억에 뭐가 어디 썼는지 기억에 남기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가장 빨리 찾아가는 방식을 연습하는 읽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라는 천원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관이었다. 자, 천원지방의 관념이 기본적인 천지관이었다. 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적인 천지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자, 그럼 고대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빗금을 친 거고요.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바탕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형성되었다. 자, 고대 중국의 세계관 형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관이냐면 여기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지리적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둥근 하늘을 네모진 세상에 그대로 투영하면 둥근 하늘 부분에 해당하는 땅과 둥근 부분에 속하지 않는 내 귀퉁이의 땅이 나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이 앞에서 얘기한 고대 중국의 세계관을 상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상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때 중심인 북극성을 위시한 하늘이 투영된 지역은 문명화된 중화. 자, 하늘이 투영된 문명화된 중화라는 것과 이에 속하지 않은 내 귀퉁이는 이민족의 땅이 된다. 중화와 이민족의 땅을 중심과 외부로 나눠서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고대 중국의 세계관이었다는 거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다 왜 빗금을 쳤냐면 이러한 세계관은 화의관으로 발전한다 라는 진술이 있어요. 이 얘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세계관이 화의관으로 발전한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끄는 거죠. 자, 화의관으로 발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의관에서는 여기서부터는 화의관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중화세계를 문명화된 화, 이민족을 야만 상태의 이로 구분하고, 자, 화의관은 화와 이를 구분하는 관점이에요. 하늘의 이치가 적용되는 중화세계가 그렇지 않은 이민족의 세계를 교화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러면 중화세계와 이민족 세계의 교화하고 다스리는 자, 관계죠. 관계로 싸잡히고요. 끊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화의간의 어떤 관점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는 화와 이를 구분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와 이가 관계가 화가 이를 다스리고 교화한다는 거, 그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글의 구조가 되죠. 예. 지리적, 문화적 중화관을 포괄하는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 문화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얘기로 이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되네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끼친 이 중화적 세계관이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세하게 뭔지, 그 다음 이것이 화의관으로 발전해서 나타났는데 이 화의관은 또 뭔지, 이런 설명들이 이어지는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계속 읽습니다. 중화적 세계관은 당대 지도에도
당대 지도에도 뚜렷하게 투영되었다. 자, 이 두 번째 문단인데요. 중화적 세계관이 지도에 투영되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요.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주위에 이민족이 거주하는 사회, 그 외부에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를 직방세계라 하였다. 자, 이 직방세계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직방세계는요, 부연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전체 문단의 중심 내용이에요. 중화적 세계관이 지도에 투영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직방세계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해 준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과는 상관없이 송나라 때 제작된 석각 화의도는 직방세계를 형상화하여 제왕의 통치가 행해지는 중화세계를 중심에 크게 표현하고, 자, 그래서 중화세계 중심에 크게 표현했다. 중국과 교류한 일부 조공국만을 주변의 축소에 배치하였다. 자, 일부 조공국만 주변에 축소 배치했다라고 나옵니다. 화의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습니다. 중화세계를 크게, 조공국을 작게. 직방세계 중심의 중화적 세계관은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서도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송나라 때의 지도와 조선은 다르니까요. 중화적 세계관, 이것이 유교적 사고의 토대를 이루어 조선에서도 대표적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초 제작된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는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지도이다. 네,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 지도 상단에는 역대 중국 제왕국들의 도읍이 기록되어 있고, 자, 지도 상단, 네, 도읍. 지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크게 그려져 있으며, 중국 크게. 오른쪽에는 조선, 일본. 근데 축소됐대요. 남쪽에는 많은 지역이 지역 생략. 북쪽에는 만리장성과 사막. 서쪽은 황하의 기원인 성수회가 위치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화적 세계관이 투영된 당대 지도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의도, 또 하나는 혼일 역대 국도 강리 지도라는 두 가지 지도의 특징을 얘기했는데요. 이 중심 키워드는 여기서 말한 직방세계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문단입니다. 하지만 중화적 세계관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으로 변화를 겪었다. 자, 중화적 세계관이 변화를 겪었고요. 그 이유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유입이네요. 16세기 이후 중국에 진출한 서구 선교사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지리적 지식도 전파하였는데, 자, 이게 서구의 지리적 지식이 전파된 경로죠. 이는 기독교 전도를 위해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땅을 평평하고 네모진 것이 아닌 구체로 파악한 지구설과, 지금 여기서는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나눠질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앞에는 중화적 세계관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크고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서구 지리적 지식의 전파 배경이나 경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가 갖고 있는 특징이랄까요? 어떤 역할이 되겠네요. 먼저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땅을 구체로 파악하는 지구설, 그리고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중국 이외의 다른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요.
중화적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화적 세계관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서구적 지식의 내용과 역할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말들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싸잡는 내용들이죠.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는 연행 사신들에 의해 조선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자, 이번에는 서구식 세계 지도와 지리서가 조선에 유입되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중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역법 개정과 같은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조선에서 서구식 지도를 모사하거나 중간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시대적 상황과 연관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에 유입되었는데 이 유입된 지도가 조선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 중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에서 서구의 천문 역법을 반영한 시연역을 채택해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었기에 조선에서도 서구 문물의 가치를 간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중국에서 서구 지식의 우수성을 공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을 지닌다에 대한 상술, 부연이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조선에 유입돼서 조선에서도 서구식 지도가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받았어. 그거는 시대적 상황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한번 하면 어떤 시대적 상황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당대의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 유입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이요. 당대 세계관,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다음에는 당대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지도 제작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로 지도 얘기 나오는데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전도는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아까 말한 이 직방세계라는 게 뭐였죠? 직방세계 중간에 중화가 있고요. 그 옆 주변에 오랑캐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넓은 세계 알 수 없다. 뭐 이런 직방세계였는데요. 이것이 다른 면모를 보인다면 그게 뭐겠느냐 파악해야겠죠. 서구식 세계지도와 지리서에 담긴 지식이 조선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 이 여지전도의 특징 그리고 이 여지전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지전도에는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실제 축척보다 무척 작은 규모일지라도 간략한 모습으로 서쪽의 지명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간략하게나마 그려져 있다. 오세아니아 대륙도 나타나 당대인들이 해당 대륙의 존재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지금 여지전도가 갖고 있는 다른 면모의 첫 번째구나. 뭐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나 오세아니아 대륙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이전에는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겠죠. 또한 두 번째 얘기 나옵니다. 이전 지도의 대부분이 천원지방의 천지관하에 동서남북 사방의 끝을 표현하는 사극 개념을 사용했으나 여지전도는 지도상 하단에 남극과 북극의 표기만 보일 뿐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다. 동서의 끝이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서구 지구서를 어느 정도 수용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번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죠. 첫 번째 내용은 대륙 존재,
인식했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구설 수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얘기죠. 자, 이 지도는 계속 여지전도인데요. 전통적인 중화적 세계관이 바탕이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한번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자,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죠. 다음 어떤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인데 여기서도 살짝 끊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여지전도가 보이는 이전과 다른 면모 두 가지 내용, 그렇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중화적 세계관 내용이 여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구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의 중심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는 중화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지전도는 이전 지도들과 마찬가지로 경위선, 황도 같은 천문 정보를 배제하고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으며, 자, 그러면 천문 정보를 배제했다. 대지를 평평한 것처럼 나타냈다. 다른 대륙을 작게 표현하고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크게 그렸다. 중국을 중심에 크게 그렸다. 점에서 여전히 기존의 전통적 세계관을 고수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지전도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지전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끊어놓은 부분들이 딱딱 나눠지죠. 예. 한편 17세기, 약간 19세기였는데 17세기네요. 이런 거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글의 구조를 보는 거죠. 여기서는 19세기란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7세기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 얼핏 보면 여기 18세기란 말도 나와요. 그죠? 예. 예조 참판 김시진은 마테오 리치의 서구식 세계지도를, 서구식 세계지도를 풍수도라고 지칭하였다.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있던 풍수도는 풍수설에 의해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하거나, 풍수도라는 게 지역을 실제와 달리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리학적 이념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 서구적 지리적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여기서 끊어지고요. 일단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풍수도에 대한 부연이죠. 풍수도가 뭔데? 실제와 달리 지역을 표현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식 세계지도를 풍수도라고 하면 실제와 다른 지도, 없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서구의 지리적 지식을 수용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의미가 이 말 속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게 17세기였는데 18세기 시간이 흘렀죠. 실학자 홍대용은 중화세계 이외의 문물을 경시하던 당대 학자들에 맞서 지구설을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하였다. 지구설 바탕으로 중화적 세계관을 극복했다. 자, 그는 바탕 중화적 세계관 극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대용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지구설 바탕 중화적 세계관 극복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는 경위선에 입각한 서구식 세계지도의 방법론을 수용하고 월식에 대한, 자, 첫 번째, 서구식 세계지도의 방법론을 수용했다. 방법론 수용, 이게 첫 번째죠. 월식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지구설을 증명하였으며, 지구설 증명, 이 두 번째입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어서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라며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화이일야를 주장하였다. 화이일야 주장. 자, 이 세 번째입니다. 화이일야 주장. 화이일야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화와 이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화는 중심, 이는 주변이니까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대용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상하 귀천이 있을 수 없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자, 또 다른 홍대용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파격적인 거래요. 그래서 상하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상하 귀천 없다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생각은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귀천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으며 당연한 얘기겠죠. 나아가 사람과 사물이 같다는 인물균론으로도 발전했다. 인물균론으로 발전한 홍대용 사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 이 기억은 문제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서구식 세계지도에 표현된 세계는 여기서부터는 서구식 세계지도에 표현된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중국 중심의 지리적, 문화적, 서열 인식을 바탕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던 조선학자들의 의식, 자,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 자, 근데 이 조선학자들의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 중심의 지리적, 문화적, 서열 인식으로 주변 세계를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18세기 홍대용의 생각이 중심이고요. 17세기 얘기가 좀 끼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서구식 세계지도에 표현된 세계가 조선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켰다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본문을 다 읽었네요. 자, 요 마지막 문단하고요. 그 전 문단은요, 이 앞에 있는 조선으로 유입된 서구적 지리적 지식은 당대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 자, 세계관과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지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고 여기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 이런 걸로 풀어져서 설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이런 구조들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 서구의 지리적 지식은 조선보다 중국에 먼저 유입되었다. 맞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있었죠. 조선에는 실존하지 않는 지역을 표현한 지도가 존재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위에서 풍수도라는 개념이 여기 구현되어 있었는데요. 풍수도 기억나시죠? 예. 화이가는 중심인 중국과 주변 이민족 국가들 간의 서열적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서열적 질서란 말 기억나시나요? 네, 맞죠? 천원지방적 천지관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존재를 인정하되 동서의 끝은 인정하지 않았다. 천원지방에서는 동서의 끝이 있죠. 여기 틀렸습니다. 키워드는 천원지방적 천지관이었고요. 천원지방적 천지관은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지다 라는 거였습니다. 5번 조선에서 서구식 지도를 모사한 것은 서구의 지식을 중국에서 공인한 상황과도 관련된다. 예, 기억나시죠? 이 중국에서 공인한 상황 한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대해 보인 반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 가는 적도를 표준선으로 해 둥근 지도를 원통형으로 본뜬 정각도법의 세계지도. 자, 정각도법의 세계지도인데요. 이 정각도법이라는 거는 지구를 원통형으로 표현한 거래요. 원통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죠.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이 크게 과장되어 남극과 북극은 거의 나타낼 수 없을 정도로 축척이 심하게 왜곡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각도법의 세계지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왜곡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남북극을 잇는 위선이 평행하고 경위선이 수직 교차하여 극지방을 제외하면 적도에서 먼 고위도에서도 방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가 변하지 않았다. 적도에서 먼 고위도에서도 직선 항로를 찾는 항해자들에게 두루 활용되었다. 예, 한편 일단 끊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해자들에게 활용이 되었다라는 왜곡이 있지만 항해자들도 썼어. 한편 과거 영국, 캐나다 등 자국 식민지를 크게 표현해
자국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 이 지도를 여기 활용이라는 말 또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활용. 자, 첫 번째 활용, 두 번째 활용, 세 번째 활용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활용은 자국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 활용됐고요. 냉전 시대의 서방 세계는 고위도에 위치한 구소련을 위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지도를 활용했다. 근데 여기 힌트는 고위도죠. 구소련 위협. 고위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고위도 여기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고위도로 갈수록 대륙의 면적이 크게 과장된대요. 예, 그러면 구소련이 위협적으로 나타낸다는 거는 구소련이 크게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보죠. 직방세계 중심의 지도에서 지도에 표현되는 지역을 한정한 것처럼 여러 지역을 생략해 표현하기 위해 활용되었겠군. 자, 지역을 생략하는 것으로 활용됐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활용 세 가지가 있죠. 항해자들, 그 다음 자국의 위용 과시, 그 다음 구소련 확대, 위협 이런 거였죠. 특정 국가를 지도의 중심에 크게 배치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대영 제국의 위치를 실제와 위치를 달리 옮겨 표현하는 거 아니죠. 석각 화이도에서 주변 조공국들의 영역을 축소해 그린 것처럼 냉전시대 서방 세계의 위협적 국가였던 구소련 영토를 매우 작게, 아니죠, 크게죠. 여기서는 요 내용이 다른 얘기고요. 요 내용은 맞지만 요 내용은 틀린 얘기고, 또 이걸 옳게 고친다고 해도 관계가 없죠. 중화적 세계관이 투영된 지도에서 축척이 왜곡되어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특정 지역의 규모가 과장되어 일정한 의도를 드러내기, 특정 지역의 규모 과장. 여기서 구소련을 과장했겠죠. 예, 일정한 의도, 위협, 됐습니다. 4번이네요. 사극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땅이 구치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지표의 면적이나 형상에 상당한 왜곡이 나타났기에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실용성을 지니지 못했겠군 했는데 이게 들렸죠. 왜요? 항해사들이 썼잖아요. 이건 실용적 목적이죠. 네, 됐습니다. 3번이요.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윗글의 A는 여기에 있는 여지전도입니다. 여지전도의 특징이 이 문단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 문단을 참고를 해야겠고요. B는 1666년 김수홍의 천하고금 대총편람도라는 지도인 것 같아요. 대륙의 윤곽을 직사각형에 가깝게 과장하여 표현하였다. 중국을 중앙에 크게 배치. 주변 국가는 축소 관략.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도인지 아시겠죠? 중국 각 지역에는 고금의 인물, 사적, 지세나 풍경 등이 상세하게 실려 역사적으로 유용한 실제 정보, 중국에 대한 실제 정보. 조선 부분은 뚜렷한 윤곽이 없고 면역 팔도의 대략적 상황. 중국 중심의 지도이겠습니다. 중국의 서쪽에는 서구의 여러 나라를 뜻하는 서양국이라는 지명이 표기되고, 이건 서양에 대한 지식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끊어볼게요. 이 앞에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지도지만 뒤에는 서양 지식이 들어가 있는 지도라는 얘기네요. 서구에서 유입된 천지측량법인 측천법에 대한 설명 수록되어 있다. 그죠? 서양 지식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리장성 바깥의 측천법과 구라파국 이마두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데, 구라파는 유럽의 중국 호칭이며 이마두는 마테오리치 중국명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끊어놓고요. 이 천하고금 대총편란도의 형태와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 다음에 서양 지식이 들어갔다는 특징 다루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 볼게요. A와 B는 모두 서구와 관련된 지식을 지도에 일부 드러내고 있군.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지전도에는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나타나고 있다. 서양에 대한 지식이 일부 들어가 있다. B도 마찬가지죠. 네. A와 B는 모두 지도에서 중화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천원지방의 천지관을 배제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있죠. A와 달리 B는 고금의 역사적 사실이나 실제 명칭을 지도에 기록해 중화적 세계관 극복하고 있군. 중화적 세계관 극복이 아니고요. 중화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A와 달리 B는 지도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조선 학자들의 문화적 서열 인식 약화 아니죠. 문화적 서열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크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B와 달리 A는 나타내고자 하는 지역의 형상을 실제 지구상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 근데 A만 그런 게 아니고 B도 그랬죠.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기억은 위에 있습니다.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의 주장은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홍대용의 주장이 서구 문물 수용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돼 라고 하는 근거로 주장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돼. 그 근거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뭔데요? 지구설을 바탕으로 한 홍대용 주장. 지구설에 바탕으로 한 홍대용 주장이 뭡니까? 지구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지구설에서는 화이일야를 주장했다라고 됐고요.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지역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구와 관련된 지구설과 관련된 홍대용의 주장의 내용이죠. 이것이 상하귀천도 없고 또 사랑과 사물도 같고 이런 얘기로 발전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떤 지역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심 내용이었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왜 서구 문물 받아들이는데 근거가 되냐. 중국이 짱이다. 중국만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심이 어디나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세계의 중심이 상대적인 것이라면 서구 문물도 경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바로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독서 융합 3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